할까요? 네. 예. 자, 오늘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폴리타의 마지막 권, 제10권에 와 있고요. 제10권을 4번에 나눠서 읽을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2번째입니다. 그리고 10권은 내용상 전반부, 후반부가 뚜렷하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반부가 시 및 시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후반부는 폴리티아 전체 1권에서부터 제시했던 문제, 과연 올바르게 사는 게 이득인가, 올바르지 못하게 살고 발각되지 않는 게 이득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에 해당되는 게 요 국가식권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레테에 대한 보상, 보답, 훌륭한 삶에 대한 보답. 그 얘기 때문에 에르 신화라는, 플라톤 대화편에는 별하별 여러 신화가 나오는데 그 여러 신화 중에 신화라고 할 만한 아주 인상적인 그 신화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그 전반부는 시 및 시인에 대한 논의인데, 지난주에 읽은 부분에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이데아 이론의 관점에서 시가 또 만드는 자로서의 시인이 존재론적으로 세 번째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시가 교육의 주였는데 우리가 2, 3, 4권에서 시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쭉 봤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량, 체육교육과 시가 교육.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가 했던 역할을 철학이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데아의 관점에서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에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을 부분은 바로 그 시와 시인에 대한 논의의 뒷부분인데, 지난주에 비하면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역지본 쪽수로는 628쪽 그 한 6, 7째 줄 거기서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오늘은 김은주 님이 소크라테스, 가까이 앉으신 친구분이 대화 상대방, 그리고 허지연 님이 우리가 혹시 읽을 각주,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주 님과 김윤숙 님은 서로 역할을 원하시면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김윤숙 님이 소크라테스 읽겠다 그러시면 그렇게 바꾸셔도 된다. 좋다. 모방이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응?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은 여기서부터요? 그러니 이 모방행위는 거기서부터 해도 되고. 네. 그러니 이 모방행위, 미메이스타이는 단연코 진리에서 세 번째인 것에 관한 것일세. 아니 그런가? 내가 물었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은 인간의 어떤 부분과 관계되어 그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일세. 같은 크기의 것이지만 시각을 통해서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같아 보이지 않으니, 실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것들이 물속에서 볼 때와 물 밖에서 볼 때 구부러져 보이기도 하고 고든 걸로 보이기도 하는가 하면 색채들과 관련되는 착시로 인해서 오목하게도 또는 볼록하게도 보이네. 바로 이런 종류의 온갖 혼란이 우리의 혼안에 있는 게 분명하니, 우리의 천성의 이런 상태를 이용한 음영화법과 요술, 그리고 그 밖에 이와 같은 고안은 마법에 비해 손색이 없으이.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측정하는 것, 메트레인과 계산하는 것, 아리트메인, 그리고 계량하는 것, 히스타나이가 이 경우들과 관련해서 가장 반가운 구원책들로 등장하게 되어서는 더 크거나 더 작아 보이는 것이나 더 많거나 더 무거워 보이는 것, 현상, 토파이노메논, 이 우리 세계에서 지배하지 못하고 계산된 것과 측정된 것 또는 계량된 것이 지배하게 되지 않겠는가?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는 우리의 혼에 있어서 헤아리는 부분의 기능일 걸세. 아닌 게 아니라 그 부분의 기능입니다. 헌데 이 부분이 측정을 하여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도 더 크거나 더 작거나 또는 같음을 알려줄 경우에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것들로 나타나 보일 때가 자주 있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상반된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야 옳게 말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측정된 것들과 어긋나게 생각하는 혼의 부분은 측정된 것들과 합치되게 생각하는 혼의 부분과 동일한 것이 아닐 걸세. 실상 아닙니다. 그렇지만 측정과 계산을 신뢰하는 부분이 혼에 있어서 최선의 부분일 걸세. 물론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반대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 있어서 변변찮은 부분들 중에 하나일 걸세.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합의하게 되길 바라고서 내가 이런 말을 했던 걸세. 회화와 일체 모방술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며 또한 우리 안에서 분별과는 멀리 떨어진 상태로 있는 부분과 사귀면서 건전하지도 진실되지도 못한 것과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된다고 내가 말했었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므로 모방술, 리메이티케는 변변찮은 것과 어울려 변변찮은 것들을 낳는 변변찮은 것일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또 끊어보십시다. 일단 이제 이 대목에서는 실상은 시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데 그 시와 동급으로 회화, 그림도 이제 시와 같은 그 레벨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같은 것들이 물 속에서 볼 때와 물 바깥에서 볼 때 구부러져 보이기도 하고 거들벌러 보이기도 하고 오목하게 보이기도 하고 볼록하게 보이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회화와 관련해서 한 표현이지만 그 629쪽 위에서 한 5대 줄에 토파이노메논 앞에서도 입이 여러 번 나왔어요. 단수로는 토온과 토파이노메논, 복수로는 타온타와 타파이노메나. 그러니까 구부러져 보이기도 하고 고든 걸로 보이기도 하고 이건 타파이노메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과 마주서 있는 게 실제, 토온, 타온타. 그러니까 시나 회화는 타파이노메나와 연관되는 거지 타온타에 연관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트레인, 아리트메인, 히스타나이 그런 표현 썼어요. 측정하는 것, 계산하는 것, 무슨 계량하는 것. 요거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한 혼의 3분설 중에서는 헤아리는 부분에 해당돼요. 헤아리는 부분에. 그러니까 시나 회화는 기본적으로 혼의 3분설에 입각해서 보자면 헤아리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타 온타와 타 파이노메나의 구별에 의하면 타 파이노메나에 해당된다. 그러니 진리 혹은 토온으로부터 세 번째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 봤죠. 만드는 자로 봐서도 세 번째고, 그 자체로 봐서도 세 번째고, 기술로 봐서도 세 번째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그 각주 번호가 달려있는 34번 우리는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상반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이제 각주는 앞에 어디를 참조하라 그랬는데 그 앞을 찾아보면 모순율에 대한 언급이에요. 모순율. 그 모순율은 그 논리학을 공부하면 논리학의 맨 첫 번째 장애 사고의 4가지 원리라고 해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충족 이유율. 그것도 또 너무 좀 한자 말인데 배중률, 충족 이유율.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이제 그 논리학 공부하다 보면 4가지 사고의 근본 원리라고 이게 말하는데 모순율이라는 명칭은 언급하지 않지만 이게 모순율이에요. 이거 여러 번 언급을 했어 이미 앞에서. 플라톤은 자기의 저술을 이렇게 대화편으로 그래서 그 안에
형이상학, 존재론, 윤리학, 뭐 논리학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있는 그런 저술을 남긴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논리적 저술 따로, 윤리학 저술 따로.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것이 훨씬 익숙한데 그 두 사람이 남긴 저술이 또 그렇게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모순율 이런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모순율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미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 계속해서 시각과 관련된 모방술만 그러한가? 아니면 청각과 관련된 모방술도, 즉 우리가 시라고 일컫는 것도 그러한가? 그것 또한 그러한 것 같군요. 그가 대답했네. 이제 우리는 회화를 근거로 한 그럼직함, 토에이코스만 신뢰하지는 않고 말고 이번에는 시의 모방술이 관계하는 바로 그 사고, 디아노이아의 부분으로 가서 이것이 변변찮은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것인지 보도록 하으나, 내가 말했네.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시해보세나. 이 모방술은 강제적이거나 자발적인 행위들을 하는 인간들을, 그리고 이들이 이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훌륭하게 행하였다거나 또는 잘못 행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괴로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모방한다고 우리는 말하네. 이것들 말고 다른 게 있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간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시각과 관련해서 분쟁을 치르며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 안에 반대되는 의견들을 동시에 가졌듯, 마찬가지로 행위들의 경우에도 스스로 저 자신과 분쟁을 치르며 싸움을 하게 되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합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네. 앞에서 한 논의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지. 우리의 혼이 동시에 대립되는 이런 만 가지의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일세. 옳은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실상 옳이.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남겨두었던 걸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내겐 생각되네. 내가 말했네. 어떤 것인데요? 그가 물었네. 훌륭한 사람은 아들을 잃는다거나 또는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서 다른 어떤 걸 잃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어서도 여느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수월하게 견뎌낼 것이라고 그때도 아마 말했을 걸세. 내가 말했네. 물론입니다. 이젠 이걸 검토해보세나. 그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겠는지, 아니면 이는 불가능하고 어쩌면 괴로움에 대해 절도를 지키게 되겠는지 말일세. 진실은 오히려 뒤쪽일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이제 그에 대해서 이걸 말해주게. 자네는 그가 괴로움과 싸우며 저항하게 되는 것이 그와 대등한 자들이 지켜볼 때에 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가 저 혼자 고독하게 있게 될 때에 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지켜볼 때 어쩌면 올등이 그럴 것입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러나 그가 혼자 있게 되면 자기가 말하는 걸 누군가가 듣게 될 경우에 부끄러워할 것도, 감히 입 밖에 말을 낼 것이며 자기가 행하는 걸 누군가가 보게 되는 걸 용납하지 못할 것도 많이 할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면 괴로움에 대해 저항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이성 로고스와 법 노모스이지만 그쪽으로 이끄는 것은 감정 파토스 그 자체가 아닌가? 정말입니다. 거기서도 또 잠깐 끊어봅시다. 우선 이제 630쪽의 가운데 부분에 시각과 관련된 모방술만 그러한가, 아니면 청각과 관련된 모방술 시라고 일컫는 것도 그러한가. 그러니까 회화는 시각과 관련된 모방술이고 시가는 청각과 관련된 모방술이고, 그런데 회화가 시각과 관련된 모방술이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시가 어떻게 청각과 관련된 모방술일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랩소디, 랍소도스. 그러니까 그 문자 문화, 구슬 문화의 시대, 구슬 문화로부터 문자 문화의 이행, 그런 문화사적 변동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말하는 시문화, 그래서 이제 그 시라고 하지 않고 시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그 시가는
음성을 통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구슬문화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를 내가 나는 시 소리 안 내고 눈으로만 읽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시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마을마다 곡 전문가가 있었어요. 곡. 그러니까 상이 나면 곡 전문가가 이제 가서 우선 곡부터 해. 곡부터. 그러니까 곡 전문가의 곡은 다르죠. 다른 사람 곡하고는 달라. 벌써 전문가의 곡이 나오는 거야. 한참 하다가 상주한테 물어보면 근데 누가 죽었대? 상주가 너 누구 당수 알았어. 그래 또 한참 곡을 해. 근데 왜 죽었대? 곡 전문가가 곡을 해야 상 잘 치렀어. 그래도 곡 전문가가 곡을 하니까 상이 잘.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그 음성가가 음성을 해야 돼. 예전에는 우리 사람 죽었을 때 상여 나갈 때도 그 상여 나갈 때 맨 앞에서 하면서 하는 선창 그게 보통 음악적으로 보통 고수들이 안 해.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이제 이 상의 맨 사람들이 그 선창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지. 다 없어진 우리의 풍속이 돼버렸는데 그걸 산소리, 선소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 목록에도 아직 있을 거야. 무형문화재 목록에도 산소리니 선소리니 또 그 묘쓸 때 이렇게 발로 다지면서 하는 소리 그렇게 다 있었어. 무형문화재 종목이기도 했었어. 근데 지금 누가 그걸 하려고 하면 그러겠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구슬문화를 이해하셔야 요 시가를 청각과 관련된 모방술이라고 하는 거 그 이해가 되고 그 점에서 플라톤을 읽다 보면 책을 읽는 걸 듣는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동사를 아쿠오 아니 책을 본다 읽는다라고 안 하고 왜 듣는다고 하지? 그것도 구슬문화의 그 요소야. 그래서 예전에는 책도 귀했기 때문에 아까 그 곡 전문가처럼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있어. 주로 이제 그 노예 소년 중에 얘가 읽어야 정말 잘 읽어. 그러면 이제 걔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그 귀한 책을 수능해서 읽고 대부분은 그걸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학부에서 강의하는데 더 좀 예습도 해오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때 야 니들은 다 네 텍스트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 읽고 오니 옛날 같으면 한 사람이 책이 귀해서 한 사람이 읽으면 읽는 걸 들었는데 말이야. 그 한 사람이 이 더군다나 플라톤의 우리가 읽는 플라톤의 폴리티아처럼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걸 듣는 거 하고 내 눈으로 여기 둘이 소리내서 읽으면 귀로 들으면서도 내 눈으로 보는 거 하고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영어 공부를 안 하면 방법은 감옥에 가두는 거야. 동생을 막론하고 감옥에서 엄청난 사유를 하고 그 사유의 결과로 좋은 책을 써낸 예가 많아. 보에티우스의 철학에 의한 사기 사마천의 사기. 그래서 영 공부를 안 하면 감옥에 가둬놓으면 그러면 아주 명절을 낼 텐데. 그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학생 운동을 하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이 양반이 농대에서 이제 농학 관련 공부를 하십니다. 철망 있잖아요. 쇠창살을 바람이 불어서 그 쇠창살로 풀씨가 그 바닥이 교도소 오래된 교도소의 바닥이 뭐 콘크리트도 있고 벽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공중에 나돌아다니던 풀씨가 쇠창살로 들어와서 감옥 바닥에서 풀이 자란 그거를 들여다보고 이제 거기는 시간은 많으니까
들여다보고 하면서 이제 스케치도 하고 그 생태를 그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편지로 이렇게 편지식으로 썼다가 그 책으로 묶어서 야생초 편지 가둬놓으면 다 명제를 쓰게 돼 있어. 그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은요, 서양에서는 그 우리하고 좀 그 목록이 달라. 젊은이들에게 읽었으면 하는 권장 도서의 목록이 좀 다른데, 철학의 위안은 이건 반드시 끼는 그 필수 목록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제목만 아는 정도야. 그 보에티스라는 사람도 그 뭐 동고트족 등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 라벤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감옥에 갇혔어.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상당히 고위, 요즘 말로 하면 약 총리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고위 공직자였는데 감옥에 갇힌 거야. 그리고 이제 뭘 지금 기다리냐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써진 책이 철학의 위안. 라틴어로 콘솔라치오 필로소피아. 지난번에 우리가 철학의 즐거움, 즐거움 중에 즐거움은 철학의 즐거움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철학이 문법성이 여성이잖아. 그 히라보 라틴어 독일에는 그 명사의 성이 있어. 문법성이 여성이야. 그래서 그녀가 철학이 나를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구원해준다. 철학의 위안이라는. 그 또 이제 감옥에 쓴.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대표적인 게 사기라는 책이고 사마천. 그리고 지금 각자 이렇게 내 책을 이렇게 본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지. 남이 읽는 걸 듣고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우리는 좀 둘이 소리내서 읽으면 듣고 눈은 또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해도 내용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예전 같으면 여러 사람한테 소리내서 읽고, 근데 그 읽는 것도 그 아무나 읽지 않아. 마치 곡 전문가처럼 랍소도스가 이제 잘 선정된 랍소도스에 의해서. 그래서 하여간 여전히 구술문화로부터 문자문화의 이행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여러 있다. 지금 청각과 관련된 모방술, 즉 우리가 시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도 그런 것과 연관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나 시인에 대한 논의의 끝부분인데, 뭐라고 표현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남겨두었던 걸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내겐 생각돼. 지금까지 시와 시인에 대한 논의를 했어. 근데 남겨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아들을 잃는다거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서 다른 어떤 걸 잃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어서 더 여느 사람들보다 월등히 수월하게 견뎌낼 것이라. 이제 가족 구성원을 잃는 것, 이것도 이제 누구를 또 순위를 매겨놨어. 누구를 잃는 것이 가장 아프고 괴로운가, 순위를 매겨놨어. 근데 이제 부인이나 남편은 두 번째. 부인이나 남편 두 번째. 첫 번째가 자식. 그래서 이제 한자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참척인가요? 획수도 아주 복잡한 참척이라는 그런 한자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죽음도 너무도 아프고 극복하기 어렵고 힘든 거지만, 대부분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박완서란 작가. 박완서란 작가가 이제 아들을 먼저 앞세웠어. 그게 이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상실에서 참 큰 상실.
여기서도 동생이 똑같아. 아들을 잃는다거나 여기 물론 이제 여성분이 많은데 이때 아들은 이제 딸까지 포함해서 아들 딸을 아들 딸을 잃는다거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서 다른 어떤 걸 잃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어서도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조금 잘 이겨낸다. 그 학부에서 기초 히라보 교재로 쓰는 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대학 저 대학 소수의 대학에서 히라보 과목을 하는데 여러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히라보 문장 이제 문법을 배우면 문장 독해가 있잖아요. 그 문장 독해에 그 말이 나와. 훌륭한 사람의 혼은 불운에 처해서도 고요하다. 훌륭한 사람의 혼은 불운에 처해서도 고요하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혼은 불운에 처해서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슬픔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그냥 비탄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엄청난 일에 그냥 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제 그런 소리는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훌륭한 사람의 혼은 불운에 처해서도 그 고요함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런 취지인데 요게 이제 남겨뒀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제 짐작이 되죠. 우리가 보는 많은 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 호메로스의 작품 보세요. 분노와 비탄과 끝간데 없는 이제 그걸 이제 하고 또 읽는 사람들은 아니 그것이 있으니까 문학이지 그거 없으면 또 너무 밋밋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겨둔 문제가 그거야. 지금까지는 그 이데아 이론과 이데아 이론의 관점에서 존재론적 위상이 세 번째다. 교육의 관점에서 세 번째다. 근데 이제 남겨둔 문제가 이거예요. 즉 시나 시인은 로고스에 관련된 게 아니라 파토스에 관련된 것이다. 그 점에서도 철학보다는 다음 것이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보십시오. 동일한 것, 토 아우토와 관련해서 상반되는 경향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생길 경우에 이 사람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말하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법이 인도하는 대로 선뜻 법을 따르지 않겠는가? 어떻게 말씀입니까? 아마도 법은 이런 말을 할 걸세. 불운에 처하여서는 침착한 것이 그리고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제일 나은데 이는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일지 아니면 나쁜 일일지도 분명치 않거니와 그걸 힘들게 견디어내는 사람에게는 사태를 조금도 진전시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인간사 중에서 크게 고심할 가치가 있는 것도 없으며 괴로워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대한 빨리 생겨야 할 것이 생기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일세. 그건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가 물었네. 일어난 일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것. 불레우 에스타이네. 그리고 마치 주사위 던지기에서 던진 결과에 대해 하듯 자신의 일들을 이성이 최선이라고 입증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일세. 마치 넘어진 아이들이 상처를 붙잡고 우는데 시간을 보내듯 할 것이 아니라 의술로서 비탄이 사라지게 하는 식으로 상처와 아픔들을 낫게 하고 바로잡아 주는데 가급적 빨리 대처하도록 언제나 혼을 버릇들이는 것일세. 내가 말했네. 누구든 불운에 대해 그렇게 처신한다는 것은 어쨌든 가장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최선의 부분은 이 헤아림 로기스무스에 따르고자 한다고 우리는 말하네.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반면에 고통에 대한 기억적으로
그리고 비탄 쪽으로 인도하며 이에 물릴 줄도 모르는 부분은 비이성적 알로기스톤이고 게으르며 비겁과 친근한 것이라 우리가 말하지 않겠는가? 실상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를 잘 내는 성격은 많은 다채로운 모방을 수용하지만 분별 있고 침착한 성격은 언제나 거의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모방하기가 쉽지 않고 모방하더라도 이해하기가 또한 쉽지 않지. 축제 집회 때 극장에 모여든 온갖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럴 걸세.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낯선 처지의 모방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 그야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방적인 시인은 성향상 혼의 이런 부분 쪽 취향이 아니며 그의 지혜도 이 부분을 만족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으니 분명하다네. 그가 많은 사람 사이에서 명성을 얻게 되려는 말일세. 오히려 그의 취향은 화를 잘 내며 다채로운 성격을 향한 것인데 이는 모방하기가 쉽기 때문이네. 그건 분명합니다. 거기서 또 끊죠. 자, 이제 632쪽에 로고스와 파토스가 나란히 쓰였어요. 괴로움에 대해 저항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로고스고, 괴로움 쪽으로 끄는 것은 파토스 아닙니다. 로고스와 파토스. 로고스 자체가 굉장히 뜻이 많기 때문에 로고스와 짝을 이루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파토스예요. 그래서 로고스와 파토스가 짝을 이룰 때는 우리는 뭐 이성과 감성 이렇게 하면 딱 돼.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근데 이제 로고스가 그렇게만 짝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번역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로고스와 파토스가 나란히 쓰이게 되면 우리들한테 익숙한 이성, 감성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인들이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고, 혼의 3분설에 의하면 헤아리는 부분에 호소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일관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632쪽 가운데 부분, 아까 제가 그 히라보 번역 문장에 너무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불운에 처해서 침착한 것. 불운에 처해서 혼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아주 유사한 표현인데, 불운에 처해서 침착한 것. 요게 제일 나은데, 시는 이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632쪽 아래서 셋째 줄, 넘어진 아이들이 상처를 붙잡고 우는데 시간을 보내도 하는 거. 대부분 그래. 대부분 조금 붙잡고 울고 말았으면 좋겠구나. 한량없이 울려고 하는 거야. 이게 꼭 그 시인들이 파토스와 관련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거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넘어진 아이들이 상처를 붙잡고 우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 잠깐 한 5분이나 10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애가 아니지. 애인데, 애는 이제 뭐 1시간이고, 이제 별별 이제 뭐 깎아를 줄까 뭘 줄까 이제 해가지고 간신히 달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다 큰 성인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파토스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633쪽 아래서 한 3분의 1 지점, 모방적인 시인은 성향상 혼의 이런 부분 쪽 취향이 아니며, 그 헤아리는 부분이 아니며, 그의 지혜도 이 부분을 만족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요 부분, 그 시인은 헤아리는 부분 쪽 취향이 아니고 이 헤아리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왜 한국의 드라마 작가들은 막장 드라마를 이렇게 쓰는가? 근데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서 다 또 그걸 즐겨봐. 시청률이 높아.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막장 드라마라고는 이제 안 해. 과거에도 이제 엄청난 막장 드라마가 있었어. 새로 뭐가 시작해. 그러면
과거 것을 한 술 더 뜨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면 이제 주목도 안 돼. 그러니까 별별 막장 드라마나. 예? 그 모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혼에 헤아리는 부분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야. 이런 것을 충족시키거나 이것과 연관된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드라마 작가들이 자꾸 조금씩 더 그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